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얼굴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한 민낯이었다. 한국 연예계를 더럽히고 있는 건 실력이 아니라 인성의 부재였다. 한국 여배우들은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선행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스스로를 포장해왔다. 하지만 반짝이는 드레스 뒤엔 종종 타인을 깔보는 오만함과 무례함이 숨겨져 있었다. 일부 여배우들은 그 허울 좋은 이미지로 팬들의 믿음을 배신했고, 그 결과 한국 연예계는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의 늪에 빠졌다. 오늘은 권력과 명성을 방패 삼아 현장에서의 갑질과 불손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킨 인성 갑질 여배우 T.O.P.7를 낱낱이 들여다본다. 그들은 외모와 인기에 취해 세상을 자기 무대로 착각했고, 스태프와 동료를 소품처럼 다루며 연예계를 자기 뜻대로 흔들어왔다. 결국 그 화려함 뒤에 남은 건 추락한 이미지와 씁쓸한 현실뿐이었다. 7위는 고현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자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고현정은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드라마 괴물 제작 발표회 당시 인터뷰 도중 주변에서 나는 소음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인데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음식을 드시나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인터뷰 중에 덜그럭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놀란 사회자가 지금 인터뷰 중이니 잠시만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라며 상황을 수습했고 그제서야 인터뷰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현정의 돌발적인 태도는 이후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는 후배 배우 최윤영이 어린 연기자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며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대선배 윤여정이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만해. 라며 타이르려 했지만 고현정은 솔직히 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많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더 많다. 며 최윤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이다. 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다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 라고 덧붙이며 공개석상에서 후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여정이 재차 만류하자 고현정은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았지만 사회자는 그녀의 말을 우문현답 같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은 마치 고현정이 옳은 말을 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2018년에는 드라마 리턴 촬영 현장에서 고현정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퍼지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그녀가 주동민 PD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드라마의 주연이 교체되는 초유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하지 않겠다,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 자기 위주의 발언으로 제작진과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과거 논란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연기 톤이 맞지 않는다며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불쾌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밴으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던 CP가 차량 문을 열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고현정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P가 숨이 타나 끌려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CP는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애써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개그맨이자 토크의 달인으로 불리는 지석진은 과거 고현정의 돌직구식 태도에 정면으로 맞받아쳐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현정이 진행을 맡았던 토크쇼 고쇼에서 그녀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게스트들을 대했는데 특히 지석진에게는 방송 초반부터 다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석진 씨가 상 받은 적이 있나요? 라며 마치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질문했고 이어 솔직히 지석진 씨가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라며 다른 MC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때 김태원이 이 친구 웃긴 편은 아니지만 가수 출신 아닙니까? 라며 분위기를 맞장구치자 고현정은 약간 특이하신데 이상하게 오래 가시네요.
라고 말하며 지석진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지석진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른 MC들이 고현정 씨의 진행 어땠어요? 라고 묻자 그는 기사들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던데요. 라며 그녀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고현정의 표정이 굳어지자 지석진은 바로 그거예요. 그 정색하는 습관 좀 고쳐야 해요. 라며 거침없이 직언을 이어갔습니다. 지석진은 이어서 고현정 씨는 말이 너무 즉흥적이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결국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라며 직설적으로 그녀를 향해 발언했습니다. 이에 고현정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누가 지석진 씨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라며 다른 MC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이 우리 지석진 씨는 토크의 신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는 선배예요. 라며 선을 그었고 정영돈 또한 맞아요. 라며 지석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고현정은 내가 왜 예능을 한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지석진은 이런 진행 스타일은 처음 보지만 오히려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덕담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쇼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폐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현정의 흡연 사진이 공개되며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흡연 중이었는데 문제는 이 장면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강의실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 교수가 자주 지각하고 학생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강의 도중 금연구역인 지하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연기 지도를 위한 설정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한 학기 동안 10회 이상 흡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지만 종강 때까지 그녀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항해 전화를 받은 과 대표는 그냥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편 고현정과 정용진의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와 신세계 가문 내부의 오랜 불화에 대한 폭로가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진 루머는 신세계 가문이 고현정을 배척하기 위해 일부러 영어로만 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에 맞서 영어를 배우자 그들은 다시 프랑스어로 대화를 바꿨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이 그렇게 유치한 행동을 할 분들은 아니다라며 루머를 부인했지만 그녀와 시댁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속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마중을 나온 모습이 포착되거나 시어머니 이명애 회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여자는 명절에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내용 등을 보면 고현정이 결혼 생활 중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명문가 출신도 화려한 학벌을 가진 인물도 아닌 인기 연예인 신분으로 재벌가의 아들 정용진과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신세계 그룹의 이명애 회장이 이 결혼에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도 고현정의 언행이 매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신세계 며느리 고현정보다는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이라는 식으로 가문이 거론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고현정은 결혼 초반부터 시댁 내에서 미움을 사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9년 만에 신세계 가문과의 오랜 갈등은 끝내 해소되지 못한 채 그녀는 이혼을 요구받으며 두 자녀와의 만남조차 제한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위자료로 15억 원의 현금과 인사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한 곳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 탓에 고현정은 한동안 신위험을 앓았고 병원을 자주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6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과 함께 무대에 올랐지만 다소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냉랭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행사 내내 웃음 한 번 짓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일관의 현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촬영 중 김정현이 과도한 감정 몰입과 현장 온도를 이유로 대본 수정을 요구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가와 연출진 그리고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며 스킨십과 러브라인 장면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에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지시했고 그로 인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예지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김정현에게는 딱딱하게 행동하라는 지시와 함께 스킨십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절대 말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김정현을 심리적으로 통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감독과 스태프, 상대 배우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작품에서 중도 하차했고 이 사건은 딱딱한 스캔들이라 불리며 서예지의 인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은 점차 확산되었고 그녀의 집착적인 연애 성향과 과거 남성 관계도 재조명되었습니다. 특히 서예지가 윤호윤호와 손호준을 연이어 사귀며 두 사람의 우정을 깨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호윤호와 결별한 뒤 그는 그의 절친이었던 손호준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호윤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서예지가 손호준과 공개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손호준은 너희 우정이 그렇게 대단해? 내가 한 방이면 끝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서예지의 논란은 점차 그녀의 과거로 확산되었고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학창시절의 일화였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서예지가 친구들에게 맞고 나가떨어진 그 아이도 이제 엄마야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예지는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친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후 쌍꺼풀 수술을 한 뒤에는 비교적 조용히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녀의 동창들은 현재 모두 어머니가 되었으며 과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촬영 현장에서의 갑질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서예지는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해 간접 흡연 피해를 주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담배 심부름 중 작은 실수가 있으면 얼굴 앞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고 하녀처럼 부려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스태프들은 식사조차 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강요당했으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팬카페에 가입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성격이 급변하는 연예인은 처음 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 중 김재욱과 함께 음주운전을 연기하는 장면에서 사전에 합의된 동선을 무시하고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 배우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버스가 다가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현실감을 살리려 했다며 죽을 뻔했지만 흥미로운 에피소드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를 경악시킨 이 장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아찔한 상황조차 쾌감으로 느꼈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5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오랫동안 악역 전문 배우로 불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연기력뿐 아니라 수많은 논란으로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표현했고 재판 중 실신하는 장면까지 보이며 결국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는 마치 드라마 속 펜트하우스의 악역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숙의 기간 없이 곧바로 방송 활동을 재개한 그녀는 2010년 백화점에서 약 1억 1,13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결제를 승인한 직원은 미국에서 거래를 처리했으나 신은경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해고되었고 그녀는 뒤늦게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신은경은 드라마 일정으로 오해가 생긴 일이라며 해당 직원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수천만 원의 빚을 두고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과거 방송 힐링 캠프에 출연해 뇌수종을 앓고 있는 아들을 직접 돌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양육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들은 8살 무렵부터 시어머니에게 맡겨졌고 8년 동안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육비도 소속사에서 보내왔으며 그마저도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가며 손자를 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은경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전 매니저가 신은경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종종 허언증처럼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아이보다 함께 사는 6마리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과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남겨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혼 이후 그녀는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전 소속사 관계자와 시어머니, 전 남편의 지인 등은 모두 그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남편의 채무는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신은경과는 무관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 자신은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실업 상태에서도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년 약 2억 원을 해외여행에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잠시의 공백 이후 다시 연예계로 복귀해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논란에 대해 명확한 사과나 해명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4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녀는 과거 한 사극 작품에 출연하면서 서클렌즈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고증이 중요한 장르인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는 소품이었지만 구혜선은 그것이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력 교정을 위한 보안렌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런 종류의 렌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거짓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쳤을 당시 검사 결과 내 우뇌가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로 크다고 들었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남다른 것 같다라는 비현실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입시에서 유화 실기로 떨어졌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유화를 그리지 않았으며 불합격 사유 또한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이 이어지며 구혜선의 허언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또 한 번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혜선은 이혼 후 안재현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부부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그들의 대화는 주로 감정적인 다툼과 화해가 반복된 내용이었고 외도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격 차이에 따른 합의로 마무리되었으나 구혜선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전 남편에게 돌리며 그를 국민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반면 안재현은 약 2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구혜선은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에서 세상 절반이 남자니까 남자는 어디에나 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연애 중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대중은 점점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꼽을 때 전반기에 최진실과 후반기에 김희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희선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당시 대중문화를 선도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천부적인 아름다움과 신세대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지닌 그녀는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등장하는 광고마다 화제를 모으며 오랫동안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스스로도 인정했듯 젊은 시절의 그녀는 솔직함이 지나쳐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는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선배 배우들이 앉던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았다가
배우 강부자에게 꾸중을 들은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즐기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토하고 마시고 다시 토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죠. 드라마 미스터 큐 촬영 당시에는 많은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매료되었지만 유일하게 김민종만은 예외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추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때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김민종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일을 깊이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희선의 인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김민종의 행동이 더 큰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초점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솔직하고 표현이 거침없는 성격으로 여러 구설에 올랐던 김희선은 최근 들어 오히려 털털하고 인간적인 배우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며 대중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2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 일생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리드메인 1997년에는 이승환의 5집 수록곡 애원 뮤직비디오를 통해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죠.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역에 캐스팅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연주가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은 탓이었을까요? 어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거 나 중심으로 다시 쓸 수는 없을까? 그 정도도 안 되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연주는 예의 없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매니저조차 내가 그만두든지 이런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에 그녀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김연주는 김희선처럼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그 이후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화보 촬영에 참여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며 모범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하고 고운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얼굴을 비춘 것을 제외하면 거의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줄어든 이유가 과거의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루는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후배 여배우에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법과 갑질 스킬을 가르친 선배 배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두 배우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모두 집순이로 알려졌다는 점 때문에 누리꾼들은 해당 선배가 문채원이고 후배가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화영은 과거 TVN 예능 택시에서 옆집에 사는 문채원과 자주 만나 연애 상담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의심의 불씨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한때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에서 패배한 후 물총 세례를 받자 표정이 굳은 채 유재석의 손을 밀쳐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중 대선배 이순재에게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에 늦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직설적인 충고를 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편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그녀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속사가 즉각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관련 루머가 계속 확산되며 문채원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입문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를 통해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날 주연 여배우가 냉정한 태도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때 나중에 주연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죠. 이 인터뷰가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결국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배우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원래 말이 직설적인 편이며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고 해명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방송에서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연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또다시 태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도 따라다녔습니다.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테크에 성공하고 검사 남편과 부유한 시댁을 둔 덕분에 설령 그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인생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 뒤에 인성 논란이 있었던 배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지금까지도 대배우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